부터 볼까요? 아니면 정조 약간 쉽게 정조부터 갈까요? 우리 쌤들 어떻게 이거 하시죠. 읽어? 예. 이게 약간 논문 형식인데 오늘 우리 선생님 처음 오신 거죠? 전에 한 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네, 수요일마다 항상 학원에 수업이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근데 오늘은 그 학생 요한 갔어.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 가서 계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잘 소통은 되는 거죠?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요. 별로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알아들어요. 네. 이게 율곡 철학사상하고 제가 두 개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 뒤에 보시면 10페이지까지가 있고 또 1쪽부터 성악집요고 핵심이라고 그래서 5쪽을 이렇게 했는데 요거 맨 첫 장을 한번 보시면 율곡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연구는 이렇게 그 안 하셨어도 아마 이 학교 다닐 때 조금씩은 다 이렇게 맛을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살아온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강 아실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한국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퇴계 선생님하고 그 쌍봉을 이루는 아주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이 철학자들 보면 철학파가 한 3개쯤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수양학파가 있고 수양철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양철학파는 퇴계가 뭐 제일 유명하시고 정치철학파는 지금 율곡 그 다음에 초탈원융 초탈원융은 누구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 이렇게 파가 나온다고 파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제일 힘을 많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어디예요? 정치죠, 정치. 그래서 정치 철학파가 그 가장 주도했고 실제로 이게 막 이 학문적인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어갔죠. 그 율곡쌤이 위대한 거는 그 사서에 보면 그 전에 왜 중용의 맨 끝에쯤 보면 그 패러다임 서양 동양과 서양의 그 패러다임 해가지고 동양에는 그 본래 우리께 그 유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불교하고 이렇게 격돌을 해가지고 불교가 승리했다고 그랬죠. 근데 승리했는데 왜 불교가 우리께 원래 아닌데 왜 우리 불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계속 스스로 성찰하다가 다시 유교로 가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네오 컴푸시아니즘 그래가지고 신유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제 우리 걸 다시 찾아가자고 했는데 논리 방식이 이 불교 쪽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불교 쪽. 왜냐면 불교 쪽에 지금 다 심취해 있는데 불교 쪽인 거를 얘기 안 하면 다시 우리 거 원래 이런 거니까 우리 거로 와라 그러면 오겠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 논리를 이제 일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기 이런 걸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 동양에는 리와 기 이런 게 논란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동양인 본래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잖아. 정신과 육체가 말하자면 그냥 하나로 된 일원론적인 이런 사상인데 불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서양과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서양에서 온 것들은 대체는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럼 이거 일정 부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낸 거죠. 주자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주자 앞에
정이천이란 아주 큰 거목이 있었죠. 주자 선배 학자죠. 정이천 형이 정명도라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건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는데, 정이천이 아주 위대한 학자죠. 그 앞에 뭐, 그 소강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렴계도 있었고, 주렴계로부터 해가지고 뭐 소강절, 뭐 이런 정이천, 정명도 이런 학자들을 통해가지고 마지막에 집대성한 게 이제 주자인 거죠, 주자. 그래서 주자가 위대한데, 주자의 논리가 나오는 게 이제 리, 기 이런 게 이제 많이 강조가 되죠. 고등학교 때도 막 그런 거 많이 얘기 나오면 그냥 뭐 대학에서도 리기 나오면 그냥 막 어지러워 하는데, 이게 이 주자를 더 존중하고 따랐던 사람이 퇴계. 그러면 퇴계는 어떤 사상에 굉장히 좀 그 가깝겠어요? 이 리에 가깝겠어요? 기에 가깝겠어요? 퇴계. 퇴계는 이제 리에 이제 주자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리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숭상을 하고, 우리나라 그 화담이라고 해서 화담, 예, 화담, 서, 경, 덕. 이 양반은 무슨 학자냐면 기학자예요. 기를 강조하는 학자, 기일원론적 학자. 그래서 북한은 뭐예요? 유심론이 아니고 유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 더 퇴계를 높이겠어요? 화담을 높이겠어요? 화담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전부 화담을 높여요. 그러니까 화담은 기론자란 말이에요. 기를 많이 강조하는, 모든 게 다 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퇴계는 대부분 리를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리. 그러니까 리하고 그 화담의 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믹싱 한 사람이 누구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율곡이라고. 율곡, 중국 사람, 중국 영향을 받았지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성리학이 그래서 중국보다 더 이게 진화된 거예요, 진화. 그래서 중국의 학우들이 그 성균관대학에 와가지고 이 유학을 많이 와서 이걸 듣는 거예요. 이 퇴계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 권상하라고, 수암 권상하라고 이 제자들끼리 이제 막 논쟁을 해요. 인물성 동의론이라고, 그 인성과 물성, 뭐 사람과 개 이런 성들이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건 중국에서는 전혀 없었던 논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깊이 이제 들어간 건데, 그런 학문적 체계를 이제 가졌는데 이 율곡이 다 제자들이죠, 말하자면. 율곡의 후학들. 조금씩 보실게요. 그 머리말은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책을 늘 많이 가까이 하시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죠. 아니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 제가 한자를 다 변기했는데 여기 요거만 대표적인 저술로 성학지묘, 동호문답, 경연일기, 천도책, 역수책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만 제가 한글로 변기를 안 했고 다른 건 다 변기를 해드렸어요. 여기 뭐 경목요결도 있고 만원봉사도 있고 학교 모범, 육계책, 육조책, 육조계지, 육조계, 10회, 7조책, 답, 성호, 원서, 뭐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서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뭐 이게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조금 부연해 가지고 한 거는 있어도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앞에 선대학자들이 쭉 이 나타난 것들을 이제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율곡이 천재라고는 하지만 없는 거를 막 만들어낸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앞에 그 선배 학자들 걸 다 뭐 했다? 모아가지고 그걸 집대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집대성. 그렇게 한 거죠. 율곡이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이제 뭐 시대가 막 연산군이 막 포악 정치를 하고 막 이 뒤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막 극도로 나라가 쇠약해져 가는 그런 시대였죠. 이제 율곡이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오늘날의 조상들이 남긴 은혜는 이미 다하고 세력이 있는 간신들이 남겨놓은 해독이 바야흐로 나타나고 있다.
해독이라는 게 꼭 제가 가로쳐서 해놨죠. 해로운 독이죠. 해로운. 아주 나쁜 거죠. 훌륭한 논의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민중들의 힘은 바닥에 나버렸다. 이것을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한창 젊었을 때 술에 빠지고 여색을 즐겨 해독이 많았으나 혈기가 강한 덕분에 몸에 손상이 가는 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만년에 이르러서 그 해독이 노쇠함에 따라 갑자기 나타나 비록 삼키며 몸을 보양한다 해도 근본적인 기운이 이미 쇠퇴하여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된 것과 같다. 이 말씀 들어보면 제가 꼭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게 건강한 거를 그냥 약간 과신한 건 아닌데 좀 약하다 하면서도 피곤한데도 지금도 혀가 가끔 깨물리거든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계속 그냥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감기 한번 걸리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곡쌤도 이거 내가 봐서는 율곡쌤도 비슷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더럽게 바쁘게 살아서 이렇게 49에 죽었지. 그때 천재들도 제가 한때 이게 49에 잘 죽는다고 그렇게 정조도 49에 죽었죠. 율곡도 49에 죽었죠. 49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희한하게. 50을 못 되고. 참 비유가 하여튼 정조도 그래. 정조도 이런 얘기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이런 근거엔 15세기 수성의 과정을 거쳐서 정치적 기득권을 장악했던 훈구파와 성종조에서부터 중앙관계에서 진출한 신진사림들과의 학문관, 현실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훈구파하고 신진사림하고 대판 붙어가지고 누가 이겨요? 처음에 이제 훈구파가 득세하다가 조광조를 비롯해가지고 사림들이 한번 이제 저 훈구파나 다 몰아내야 된다고 이제 하죠. 그래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역풍 맞아가지고 다 죽고 막 아작났죠. 그래가지고 사화가 이제 비롯되는 건데 이 사화가 나오죠. 그래도 나중에 다시 사림이 다시 이제 이끌어가긴 하죠. 왜냐면 사람이 죽어도 뭐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림 후학들이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죠. 그러면서 거기 을사사화가 있고 기묘사화가 있죠. 거긴 여기 제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율곡은 끊임없이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후학들한테 얘기하냐면 우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한 의식이 없으면 우한이라는 게 뭐 항상 근심 걱정하라는 거잖아요. 정치인이나 이 공직자들도 사실은 우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요즘같이 이렇게 민중들이 살기가 어려우면 우리는 때 되면 봉급 나오니까 어려운 걸 잘 몰라요. 일반 민중들은 무슨 사업하다가 뭐 이렇게 잠깐 그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체불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봉급이 나오니까 이게 우한의식이 좀 덜하죠.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요즘에 그 모씨 때문에 그냥 자꾸 그쪽에 우리가 매몰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지금 경기가 뭐 마이너스로 가까 누가 그랬던데 그게 좀 심각해요. 이런 걸 항상 우한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성학지묘를 이제 저술한 거지. 그러니까 성학지묘를 통해 가지고 수기치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성외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이제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생애는 한번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율곡의 이기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쪽에 보시면 이기론과 인성론. 이게 조금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이렇게 어렵진 않다고 보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도대체 이기론 요럴 때 한번 이는 뭐고 기는 뭔지 이렇게 한번 아는 척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보자. 도대체 퇴계 율곡들은 그다음에 후학들은 왜 이렇게 이해하고 기하고 그렇게 알려고 했나 그거 논쟁을 했나 한번 이렇게 보시면 또 나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봐보세요. 율곡의 철학 사상은 성리학에 기반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성리학 할 때 리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중용에서 보면 천명지도 이런 말 있죠.
천명지위 성이지. 예? 처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솔성, 지위 이게 뭐예요? 도제 도. 그 이거는 뭐야? 수도, 위, 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하늘이 명한 것을 뭐라고 한다? 성이라고 한다 이거야. 성이라고 이른다. 그럼 이 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 마음과 이 날생이잖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뭐다? 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곧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그 이치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법칙 뭐 이런 이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즉리 그러죠. 이게 성즉리 그래서 성리학 그러는 거예요. 네? 성이 곧 리다 이거야. 성즉리 그러니까 성이 곧 리다 이거야. 그래서 성리학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럼 성을 이제 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리학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철학사상은 율곡의 철학사상은. 그러나 율곡은 한국 철학사상에서 누구보다도 뭐가 있다? 독창정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독창정신이 강하다. 종래 이론과 학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수행했다는 거죠. 주자의 이기호발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자답지 못하다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도 비판할 수 있는 학자는요. 조선조에서 주자를 비판했다 그러면 거의 죽어요. 진짜는 죽었어요. 막 죽였어요. 주자를 안 믿고 양명학 있잖아요. 양명학. 그거 믿어도 실제로 막 죽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자는 거의 신이야. 정조도 주자를 신으로 막 이렇게 인정하거든. 근데 주자의 말씀을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기호발이라는 말을 했다고 이게 주자답지 못하다고 깐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율곡이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그때 당시 뭐 주자는 하늘 같은 분인데 1130년생이거든요. 주자가 1130년생. 1200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70살을 살고. 율곡은 1536년생이에요. 1536년. 그럼 몇 년 차이요? 1536년생. 1130년생. 40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곡하고 몇 년이죠? 지금 450년이잖아요. 1584년에 죽었으니까 1584년에 죽었으니까 지금 45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곡을 감히 깔 수 있겠어요? 퇴계나? 어렵죠? 그때도 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400년이니까 다 옛날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율곡도 그랬어요. 율곡도 뭐 몇백 년 지난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가 율곡은 옛날 사람이라 보이잖아요. 율곡도 주자는 옛날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 위대한 학자를 막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 기가 호발한다는 게 뭐야? 이와 기가 같이 발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율곡은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몸에 이와 기가 있다. 그러면 이는 어떤 거예요? 우리 몸에. 그렇죠. 요즘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육아적으로 마음이라 그러면 전부 여기 심장을 그려놓고 심장이 무슨 이렇게 하트를 그려놓고서 그게 무슨 심장이요? 아니 하트가 그게 뭔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잖아요. 심장이 아니잖아. 심장에서 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가리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심장이 아니라는 건 뭐 다 밝혀졌잖아요. 요즘에는 뭐 마음이라는 게 브레인에 뉴런이 한 1000조 개가 있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렇게 전기 신호가 있잖아요. 시냅스라 그러잖아요. 시냅스의 작용이 마음이라고 이제 요즘은 아예 뭐 과학에서는 다 그렇게 정설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 옛날에 다 마음을 여기다 해놓고서 무슨 마음 여기는 피 이렇게 펌프하는 거 펌프 그냥 펌핑하는 거지 뭐 그 심장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우리 몸에 리하고 기가 있다 그러면
원래는 없어. 우리 동양에는 리하고 기는 그냥 하나로 돼 있는데 이걸 중국에서 불교가 제압을 했잖아요. 유교를. 그러면 유교가 다시 오리지널 유교를 찾으려면 불교에 다 지금 빠져 있으니까 불교의 논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와 기를 나눠서 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리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두뇌 속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기는 육체죠. 그러면 우리 야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어 그러면 손이 들어. 그럼 누가 시킨 거야 지금? 머리가 시켰죠. 그게 리라는 거야. 그럼 리가 움직이냐 이거야. 주자는 움직인다는 거야. 그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바란다는 거야. 다 둘 다 호발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퇴계가 이 얘기를 했어요. 호발 얘기했다가 엄청 까는 거지. 그리고 퇴계하고 나중에 기고봉이라고 고봉 기대승이하고 편지로 엄청나게 공격을 서로 하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퇴계가 돌아가실 때 저 기고봉이가 내 저기 죽었을 때 뭐 이렇게 쓰지 마라 그랬거든. 하도 이제 미운 거지. 아무리 후학이라도 사랑스럽게 뭐 주고받았어도 미운 거 자꾸 자기 공격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퇴계 그 비문 보면 누가 썼어? 기고봉이 썼어 또. 우리 뭐 퇴계 선생님 뭐 좋은 말씀. 참 그 학계가 엄청나게 공격을 서로 해도 또 나중에 비문을 또 이렇게 그 평가하는 거 보면 참 수준 높은 거죠. 그냥 편안하게 앉으시오. 뭐 살금살금 들어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편하게. 그러니까 리가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곡은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리가 자꾸 뭐 움직이려고 그러냐. 이제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절묘하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이기지묘라고 해서 이와 기는 아주 묘함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내 하나로 이통기구 뭐 이런 말도 이제 이따 나오는데 그러면서 인심, 도심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막 오랜만에 듣는 분들은 지금 혼란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이와 기가 있는데 이가 누구를 제한한다? 이렇게 조종한다? 기를 조정한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훨씬 더 수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퇴계는. 그래서 주리론자라고 그러죠. 막 고등학교 애들 시험 볼 때 퇴계는 주리론자고 이 율곡은 원래 주기론자가 아닌데 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나로 이게 했다고 해갖고 주기론자로 많이 우리가 시험 공부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로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걸 통합하려고 엄청 노력했었다는 건 같이 우리 형님하고 같이 좀 보시죠. 그거 페이퍼가 지금 약간 없나 본데? 내가 하도 막 8분, 9분 오셔가지고 11개 갔는데. 그 리는 어디서 온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자, 그래서 이게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하고 이제 이게 다 서양 철학에서 온 거지. 근데 만들어낸 거야 이름을. 모든 사물은 주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물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원리가 있다는 거야.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만들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뭔가 이가 있다는 거야. 이가 존재한다는 거야. 아니 이것도 무생물이잖아. 이것도 무생물인데 이게 진짜 생명이 없는 거냐 이거야. 없습니까? 있죠. 이거 한 몇백 년 되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 사라지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분해되고 있다고 계속. 그러면 그 생명이 있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걸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좀 생명이 살아있다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인물성 동의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좀 극하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바위 있잖아요. 바위도 무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도 계속 그걸 유지하냐 이거야. 바위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게 뭐 침식되고 이렇게 막 갈라지고 나눠지고 하잖아요. 시멘트도 처음에는 다 이것저것 그냥 뭉쳐진 게 하나의 돌이 돼갖고 뭐 돌이 되는데 한 200년 걸린다, 100년 정도 걸린다 그러고 그게 또 산화되는데
경화되는데 한 100년, 산화되는데 한 100년 걸려서 한 200년 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저 로마에 가봤더니 뭐 시멘트 같은 작용한 게 뭐 2000년 가더만. 예? 점점 단단하게 돼가지고 뭐 2000년 간 것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것도 생명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우리가 없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그거를 원리를 이제 우선순위에 두거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제 요즘에 과거에는 이제 말 타는 사람을 많이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그 말 타는 사람이 리야 기야? 말 타는 사람. 아니 말하고 사람하고 따지면 그럼 리가 되겠죠. 그럼 말은 기가 되는 거지. 자동차 운전하는 우리는 리고 우리가 조종하니까 자동차는 기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사람으로 보면 브레인이 리, 몸은 기.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뭔가 그 움직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발한다는 게 주자와 퇴계고 바라면 안 된다는 게 율곡인 거예요. 뭘 왜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전부 정신조차도 뭐로 봐요? 다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는. 그래서 유물이기 때문에 종교가 있으면 돼, 안 돼? 종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근데 형식적으로는 있잖아. 뭐 몇 개 있잖아. 뭐 평양 무슨 교회 몇 개 갖다 있는데 실제로는 유물론을 신봉하는 데서는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같이 이제 관념론, 무슨 유심론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필요한 거지. 아니 이게 있습니까? 하느님이 있어요? 아니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 완벽한 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정하잖아요. 뭐 피라미드라든가 뭐 이런 거 완벽함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야. 없지. 근데 완벽함이 존재한다고 하자는 거야. 완벽한 원이 존재하지 않지만 있다고 하자는 거야. 뭘로? 아이디어로. 그죠? 이게 이데아잖아요. 그래서 그 완벽함이 존재한다고 하자라고 하니까 뭐가 생겨? 그러니까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극락도 우리가 믿게 되고 천국도 믿게 되는 거지. 갖고 와봐. 마음 좀 갖고 와봐. 누가 보여줘서 하나도 아무도 없지. 근데 그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유물론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가 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가 항상 앞서고 위고 이제 기가 아래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것도 논란이 막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태계가 같이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리가 바라면 그게 리냐 이거 리가 아니지 이거 바라는 게 리냐 이거 리는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는 움직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이게 움직여진다는 거지. 그게 기다는 거지. 근데 기는 다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되죠. 근데 이게 리도 계속 이게 호발이 된다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게 나중에 학자들 간에 이제 후학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건 선학자들이 그런 게 아니고 후학들이 만들어낸 건데 리가 이렇게 있어. 리가 이거 기가 있어. 기가 있어. 그럼 뭐 리하고 기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또 오리지널 리를 만들어요. 오리지널 리. 오리지널 리가 얘를 진짜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원리를 제공하는 거지. 그럼 얘가 뭐를 해? 기를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야. 요렇게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요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리다. 오리지널 하느님 움직이냐 이거야 말하자면.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저는 요즘에 가끔가다 이게 심부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부름. 근데 몇 번 말씀드렸죠. 심부름이라는 게 마음 플러스 부름이라고. 에? 아니 어머니들이 어려서 심부름 많이 시키잖아. 콩나물 하나 사와라, 두부 하나 사와라 막 하잖아요. 그럼 돈을 줘. 10,000원 주고 콩나물 하나, 아니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2,000원씩 4,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짜리 줘. 그러면
가서 사와라, 슈퍼 가서. 그럼 슈퍼를 가. 근데 슈퍼 가는 게 과정이 되게 멀어요. 뭐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등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10,000원 가져가면서 2,000원짜리니까 4,000원이고, 나중에 6,000원 거슬러 와야 된다는 거 다 외우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갔다가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딱 갖다 드리고 6,000원 딱 드리면 이제 심부름이 뭐 하는 거야? 완성되는 거죠. 근데 그 심부름이 쉬워요, 사실은. 그 토막토막 한 1m씩 잘라서 한번 보세요. 1m씩 수행하는 하듯이 1m씩 잘라서 심부름 갔다 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심부름 하나 하기가.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한 80년, 지금 83년 사는데 앞으로 100년, 110년 산다고 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뭐 같아요? 누군가의 심부름일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 갑자기 제가 교통장애인협회 거기 고문을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회장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사무국장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1년 만에 2분 다 돌아가셔 버렸어. 그 저기 바둑대 가잖아, 1년에 한 번씩. 거기 다 돌아가셨어. 둘 다 핵심인데. 그 심부름 거기까지만 시킨 것 같아,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들이 야, 나 그만 살아. 너 시킨 대로 와. 근데 그만 와. 그리고 데려갔어? 없잖아.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오리지널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철학자들끼리 막 논하는 건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었어.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도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후학들이 진짜 변하지 않는 리가 하나 있다.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라는 리가 있다. 왜냐면 대개 선생이 자꾸 여기 호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바라고 여기도 바란다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율곡은 이걸 여기서는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하나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제 율곡의 강조점이에요. 근데 교수님, 저기 맨 위 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가 이제 폭발해서 태어났잖아요. 125년 전에. 그럼 그때 그 가장 그 태어난 그 점이 이제 우리가 그걸 빅뱅. 예,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 빅뱅이라는데 그건 사실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도 다 물질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태초 이야기하면 이가 아니라 기가 있는 거. 아니 그거 터지게 하는 거는 리라는 거야. 터지게 하는 원리 그건 리라는 거야. 터지는 거는 기고 터지는 원리 그 터지게 하는 거 그거는 리라고 보는 거야. 아니 굳이 리라고 그 썼다는 얘기지 뭐 그걸 다른 걸로 쓰면 어때? 그걸 리라고 쓴 거지. 그걸 아니 원리를 서양 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우리 거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오 컨푸시아니즘을 이제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께 뭐 있나 그러고 봤더니 중용에 천명지휘성이 있더라. 성은 곧 그게 바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가 살려고 이거 마시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형님도 뭐 마시고 뭐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건 전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그건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거? 몸이 지시한 거야? 아니면 뭔가 그 내가 어디야? 아니 요 마시는 거 있잖아. 마시는 건 손이 하는 건 뭐야? 기잖아, 기. 근데 이거 야야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안 된다. 마셔 임마. 마셔. 그러면 지시한 건 누구야? 그게 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 거지. 마시라고 하니까 안 마시면 얘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물이 없으면 물 찾으러 다녀 이제. 그게 뭐예요?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럼 때 돼서 술도 마셔야 돼. 왜냐면 괴롭잖아. 그러면 그게 뭐야?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럼 또 찾다 보면 또 배가 불러. 그러면 또 등이 따뜻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구 찾아? 남자는.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지. 그게 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바란다고 보는 게 주자를 신봉하는 태계고 율곡은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는. 그냥 원리로서 존재하고 맞아야지 그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기 개념. 이게 금방 시간 다 가버렸네. 형 이상, 형 이하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형 이상자는 그죠? 그 위지 형 이상자, 형 이하자. 그러니까
형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거,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닌 정신적인 거라고 한다면 형 이하는 이제 물질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형 이하자죠. 이게 그건 기덩어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는 그릇기자, 그릇기자, 그릇기자. 여기 형 이상은 도라고 그래, 도. 형 이상자 위지 도. 그래서 정신적인 거. 형 이하자 위지 기. 그 기가 이런 기운 기자가 아니고 그릇 기자 있잖아요. 그릇기. 그릇기.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눈에 이게 딱 보이는 거죠. 형 이상자 위지 도. 도는 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작이 없는 존재 자체든 거기 보세요. 양자는 동작이 없는 존재든 혹은 동작이 있는 운행증이든 간에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한다는 점에서 주자와 차이가 있다. 율곡은 이렇게 말한다. 리는 태극이요 기는 음양이다. 이제 태극과 음양이 상호 발동하여 움직인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태극과 음양은 상호 움직일 수 없으니 이와 기가 상호 움직인다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움직이면 이제 이미 이제 그거는 깃덩어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밑에 단락 한번 보세요. 거기 율곡이 이와 기 상호 간의 발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율곡은 이기 형체 동정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체로 형세가 있고 동작이 있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는 것은 기다는 거야. 형체가 없고 동작이 없고 움직임과 고요함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리다. 이는 비록 형체가 없고 동작도 없지만 이가 아니면 기의 근본을 될 수 없는 까닭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잘 보세요. 몸이 그러면 깃덩어리가 없어져. 죽었어. 그러면 리는 어떻게 돼? 에? 사라지죠. 소멸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자꾸 가야 되는 거야. 점점. 아무리 리가 이게 투명하고 천재적인 리를 갖고 있어도 이 품을 이게 자리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몸뚱아리가 없으면 뭐 사라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은 하나로 돼 있다고 옛날부터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불교의 석가모니는 유럽의 그 히랍 논리는 다 이중으로 되면 이 플라톤의 그 사상을 가지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기설 같은 거 보면 정신은 안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온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윤회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윤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서양의 플라톤 사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너무 이제 죽었다고 정신까지 같이 금방 죽었다 그러면 유감이 있잖아. 유감이 있으니까 뭘 한다고 그래, 우리는. 잠깐. 안 죽었다고 치고 뭐를 해? 아니 돌아가셨지만 뭐를 해?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게 아니야. 아무리 많이 지내도 120년만 딱 지내. 이게 4대 봉사라 그래서 30년, 4대가 이렇게 살잖아. 옛날에 대가족이니까. 그러면 죽고 또 생기잖아. 그럼 맨 위에는 없어지는 거지. 완전히 없어져.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만 오세요. 그리고 제사도 안 지내. 근데 워낙 위대한 인물들은 계속 지내지. 막 이렇게 뭐 내가 몇 대서. 실제로는 4대 봉사까지만 하는 거예요. 120년 되면 안 지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계속 있어. 유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불가에서는 그럼 사람이 이제 부처한테 묻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정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알긴 알지만 얘기를 안 해버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얘기를 안 해버려. 얘기하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자꾸 따지니까 그러면 얘기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은 답을 안 해버려. 그래도 어쨌든 몸이 아무리 보세요. 그러면 불가에서 가장 깨달음을
불가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극락을 가거나 그니 어쨌든 해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부실하면 아니 갑자기 걷다가 넘어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요즘에 하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부러졌어도 뭐 그냥 또 금방 기부스해가지고 고치긴 하지만 딱 그걸로 하지 말까요? 아주 치명상 병을 얘기할까? 갑자기 병이 딱 생겼어. 치명적인 병이 생겼어. 그러면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어떻게 해요? 정신이 전부 뭐 어느 쪽으로 집중해? 아픈 쪽이 어떻게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빨리 고치려고 하잖아.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없어지면 정신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 온갖 집중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집중한다는 게 그게 뭐 사마타니 뭐 그런 거잖아. 수행 방법 뭐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윗바사나니 뭐 이런 거 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치료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는 안 아파가지고 참 뭐 이런저런 뭐 그 요가 수행법 뭐 84,000가지라 그러는데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깨달아서 딱 깨달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뭐부터 살리려고 그래? 뭐부터 살리려고 한단 말이야. 왜? 몸이 없어지면 정신도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거든.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많이 먹으면 또 병 나니까 많이 먹지 마라. 뭐 적게 먹으면 또 영양이 또 그렇죠. 영양이 또 부족해지면 또 병이 와서 죽으니까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골고루 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주 그 유익한 것만 찾아서 또 하잖아요. 그게 다 살려고 하는 마음하고 다 똑같은 거지.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오시는 건 뭐예요, 지금? 아니, 정신 건강이 지금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지금. 그나마. 근데, 아니, 육체 건강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 거야. 근데 뭐가 지금 빈약한 거야, 지금? 정신 건강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 건강을 뭔가 좀 채우려고 오는 거예요.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이 완벽한 사람들은 어디도 안 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러 다녀요, 그냥. 왜냐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느낀 거거든. 뭔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정신 건강에 약간의 지금 미진한 게 있다. 살아가는데.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를. 오히려 더 아파서 살려고. 그러니까 그 살려고 의식하잖아. 의식하고 오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든 거예요. 정신병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죠? 괜히 환자가 되니까. 아니, 얘기가 지금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리는 기를 주재하는 거고 기는 리가 얹혀 타는 바다. 리가 아니면 기는 뿌리를 내릴 곳이 없고 기가 아니면 리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리가 어디 붙어 있을 거야. 지가 아무리 리가 좋아도. 그러니까 리가 이제 저 퇴계 선생님 후학들은 리가 그래도 참 대유라 그러고 근데 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뭐가 또 이 사람은 몸뚱아리가 건강해야지 지가 건강할 수 있는 거지. 지가 무슨 풀을 뜯어보면서 또 그쪽에 막 강조하고 막 그러죠. 발동하는 것은 기요. 발동하게 하는 까닭은 리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나가는데 이건 뭐 남자들은 금방 이해하는데 갑자기 미스 코리아가 탁 나타났어. 그럼 뭐가 움직여요? 에? 아니, 그렇지. 눈이 움직이지. 눈이 움직여. 그거 누가 시켰어? 그 누가 시켰냐 이거야. 누가 시킨 거야 그거? 에? 네가 시킨 거야. 왜? 그 완벽해 보이는 거야. 완벽해 보이는 거. 어서 오세요. 완벽해 보이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눈도 움직이고 또 몸뚱이도 움직이잖아. 이렇게 돌아가잖아. 자꾸 이렇게 돌아가잖아. 몸이 돌아가니까 그게 움직이잖아. 여기 나오잖아. 발동하는 건 기라는 거예요. 근데 발동하게 하는 까닭은 리라 이거야. 그 리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만 잘 보시면 이해가 금방 올 수가 있죠.
이기지묘 한번 보세요. 이기지묘. 율곡은 주자나 화담 또는 퇴계 등에 비하여 절충적인 묘합의 논리를 주장한다. 절충한 거예요. 절충.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이 좀 보세요. 거기. 네. 저기 너무 저기 딱딱해 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페이스북 친구예요. 저하고. 조금 늦으신다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조금 약간 이렇게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맞는다고 막 생각하고 어거지를 한번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곡은 주자나 화담 또는 퇴계 등에 비하여 절충적인 묘합의 논리를 주장한다. 이것이 이른바 이기지묘다. 율곡은 천하에 이밖에 기가 있겠는가. 이기지묘는 보기도 말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율곡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와 기는 두 가지 물건이 아니고 또한 한 가지 물건도 아니다. 한 가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또 하나다. 이게 불교에서도 이런 말 되게 많아요. 태극은 우리 선생님 태극 있잖아요. 태극이 보면 밑에 음이고 위에는 양이잖아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게 음양이. 아니 얘기 한번 해봐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잘 보라니까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이거 태극이야. 음양이 있어. 아니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음도 있고 양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두 개일 텐데 왜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냐 이거야. 왜 음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대적인 거죠. 그죠? 보세요. 음이 아니 나 진짜 안 되겠어. 더 내놔.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 얘는 어떻게 돼? 얘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와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확 돌아가요. 그래서 음이 양되고 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속상해하지 마라. 왜냐면 가장 어두울 때 뭐가 시작돼? 이제 밝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가장 밝을 때는 조심하라는 거냐? 왜? 어둠이 시작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이면서도 둘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요즘에 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지금 굉장히 세게 지금 나오잖아요. 남성들은 되게 미약한 존재예요 요즘에. 아니 여성들 세상이야 요즘에. 아니 남성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 여성들이 소리 한번 지르면 그냥 꼼짝도 못하는 세상인데 힘도 없어.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약한 존재.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여성부가 없어지고 남성부 생긴다니까.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 코너 하나가 남보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성 권리 찾기 보유인인가? 하여튼 마지막에 왜 남자들만 이렇게 맨날 밥을 사야 되고 왜 남자들만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여성이 뭐라고 하면 그 소리 딱 치면 바로 죽어 막 그 소리 치다가도. 그래서 마지막에 여성이 밥을 사는 그날까지 남성들이여 뭉쳐라! 그러면서 끝나. 그런 게 있었어.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졌어. 요즘에 데이트 통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더 상막해져서. 근데 그게 사회 시대를 어떻게 보면 약간 반영하는 거잖아요. 현상을 반영하는 건데, 야 요즘에 여성들이요 무지 세요. 여성들 잘못한 거죠. 남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콧방구도 안 끼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 전에 너무 이제 근데 어쨌든 지금처럼 계속 가면 분명히 남성 시대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조선 중기 되기 전까지 이게 율곡 시대 바로 그 관성이 있어가지고 율곡 시대까지는 이제 여성 시대였어요. 고려 말부터. 그러니까 고려 이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고려 말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조선 중기. 이때가 여성 시대였어요. 이건 음이니까 음이니까 여성 시대고 이쪽은 양이니까 남성 시대란 말이에요.
고려 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가 여성 시대.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셌어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율곡 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율곡이 지폐에 얼마짜리 나와? 5천 원. 어머니는 5만 원. 다 알잖아. 그럼 뭐 아버지는 누구냐 이거야. 아버지. 왼수 동생 원수잖아. 그 원수가 어디 사람이요? 원수가 원수. 아버지 원수. 내일 이제 보러 가는. 파주. 그래서 파주 가는 거야. 그래서 파주 사람이요. 근데 몰라 파주 사람인지를 잘. 대부분 율곡, 사임당, 신사임당 그러면 전부 강릉 애들만 자라가지고 강릉 사람인 줄 알아. 어머니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자 시대예요. 여자 시대.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저 강릉 가서 사는 거예요. 가서. 그 아버지도 그래도 벼슬을 꽤 높은 벼슬까지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한 상급 정도? 그 정도까지 했어. 그래도 아버지도. 근데 아버지가 막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름이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맨날 그러니까 막 혼내지. 마누라가 엄청 혼내. 신사임당이 엄청 혼내. 신사임당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인선이잖아. 인선. 근데 사임당이라고 했잖아. 사임당. 사임당. 이 신자는 이 신자고 이 사, 응? 임, 이게 당호고 이게 아니고 여기 저기 밥을 안 먹고 왔더니 꼬록꼬록 쏘여. 이게 태임이라는 거예요. 태임. 이 문왕의 어머니가 태임이거든요. 그 태임을 스승상했다는 거야. 이 신사임당이 신인선인데, 그 태임, 그 문왕의 어머니가 태임인데 그 태임을 스승 삼겠다, 본받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이건 당호고 그래서 사임을 이렇게 그 사임. 그렇게 이제 한 거지. 살아계실 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살을 다 살아있을 때. 그러면서 자식들을 그냥 호되게 가르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고시에 자꾸 떨어지니까 과거에 급제 못하고 떨어지니까 혼냈다고 막 이번 한 번만 들었더니 지구석 못 들을 줄 알아요. 막 엄청 호폰을 내.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늦게 붙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서 있어? 한양 가서 있는 거예요. 그 마누라 어디가 있어? 주말부부 아니요. 그때는 한 저기 계절부부예요. 계절부부 그때는. 그리고 뭐 한 번 왔다면 그냥 한 며칠 있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여보 저 바람 피지 말고 잘 갔다 와. 그러면 또 눈물 질짜면서 너 그림도 그리고 막 글도 쓴 게 있잖아요. 나 문화재 뭐로 맡기게 남아 있던데. 그 왜 가 거기서 지금 말하자면 5급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한양 가서 지금 고위 관료로 있는 건데 왜 안 가 있는 거야? 왜 자기는 거기 가 살아? 그 강릉 친가지. 거기선 친가지. 자기는 친정. 왜 거기 가 사는 거요? 한양 가서 살아야지. 아니면 파주 가든가. 여자 사상이라니까. 여자 사상이니까. 여자들이 그냥 엄청 센 거예요. 여자들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그래서 원수가 또 바람을 펴가지고 또 애도 막 낳고 그래야. 그러면 생활비는 줬어요? 그 친정에 가 있는데 신사임당은 엄청 부잣집. 부잣집. 그 오죽헌이 그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 그 공부하는 그 정자잖아.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남자들이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이제 여자들이 너무 세니까. 그래갖고 이제 조선 중기부터 남성들이 막 으쌰으쌰한 거예요. 여성들 단속하자. 이거 안 되겠다. 여자들 너무 세다. 그래서 이제 막 으쌰으쌰 해갖고 만들어내면서 여성들을 이제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바깥으로 출가하기 전까지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돼? 이제 남자 세상 되니까 이제 여자들 이제 고통받는 시대가 된 거지. 그러면서 집에 뭐가 높아져? 담장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못 다니게 못 다니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번 나가려면 무슨 큰 장옷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 기살려준다고 만든 게 단호라는 계절이란 말이야. 단호라는 게 지금 있어요? 지금?
아, 지금은 없지. 왜? 무슨 세상이야? 무슨 세상이야? 지금 남자 세상이 아니고 여자 세상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남자 세상만 필요해. 우리나라 명절이 원래 설날, 두 번째가 한식, 세 번째가 단오, 네 번째가 추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응? 한식도 다 사라지고 단오도 지금 필요가 없지. 왜? 여자 세상이니까. 뭐 설하고 지금 거의 겨우 추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세상 가니까 여자는 엄청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 기사를 준다고 단오 때쯤 되면 그때 이제 남자들 사귀라고 하는 거지. 남자들 사귀라고 나가서 사귀라 그때. 그래야 가서 혼인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가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쁘게 해야지 않아. 단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응? 창포물에 다 이렇게 하고 막 이쁘게 하고 응?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응? 오랜만에 하세요. 그리고 바깥에 가서 뭐를 해 이렇게 응? 남자들 쫙 모여 있으면 봐야 되잖아. 자꾸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남자들 구경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잘 안 보여. 그러면 뭐 뛰어 이렇게 어떤 새끼 잘생겼나 이렇게 어떻게 놈 잘생겼나 보는 거야. 그러다가 잘생긴 놈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주선 좀 해갖고 야 미팅 주선 좀 해봐. 그래서 이제 만나거나 그것도 잘 안 보이면 큰 나무에다 뭘 매달아. 그래 매달아서 보는 거예요. 그 남자들 보려고 하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막 해다가 이제 어떤 녀석 해갖고 이제 이렇게 미팅 주선해갖고 잘 만나서 좀 잘 코드가 맞으면 혼인하고 코드 안 맞으면 버려버리고 또 딴 놈하고 또 이렇게 여자들한테 굉장히 그 어려운 문화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근데 우리 수호는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청명산 밑에 단오제 한다고 영통구청에서는 청명단오제를 해. 1년에 한 번씩. 예? 청명단오제, 단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예? 지금 여자 세상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옛날엔 또 집안에 대가족이 살잖아요. 막 10명씩 낳잖아. 그러면 큰아들하고 작은 맨 막내하고 막 20살 차이가 나. 그럼 큰아들이 또 장가를 가. 그럼 거기서 애를 또 낳아. 그럼 나이가 비슷해. 조카하고 촌수는 삼촌인데 에? 그 나이는 비슷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거기서? 근친 상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친 상관이 많이 생기니까 시집 갔다가 삼촌 보러 자꾸 온단 말이에요. 자꾸 오면 문제가 되잖아.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집 가면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출가 외인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출가 외인이 있어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 세상이니까. 지금은 남자들이 저 장인 장모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장인 장모 집에 가서 살려고 요즘에는 막 집은 혹시 뭐 남는 거 없어요? 요즘엔 그래지. 집도 너무 비싸고 막 임대하기도 비싸고 하니까.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여성 세상. 그러다 이제 겨우 이제 갑오경장 때 이게 반전하려다가 다시 또 일본 애들에 잡혀가지고 고생하다가 또 이제 반전해갖고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지금. 여자 세상 계속 갈 것 같아요? 벌써 점 다 쳐놨어. 점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벌써 점 다 쳐놨어. 2044년 되면 분명히 반전된대.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점쟁이들이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여성들이 더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언젠가는 반전되지. 여기서 반전될지, 여기서 반전될지, 여기서 반전될지. 이거는 여성 운동가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이거를 보고, 야,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 남성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력도 세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다. 남성 기살려주기 운동본부 만들어가지고 기살려주기 하자. 출근하는 남편 등 2번 두드려주기. 퇴근하는 남편 쪽쪽 한 번 해주기. 이렇게 한번 해봐야 막 한국 남성들 기가 또 얼마나 얇어. 역시 한국 여성 최고. 그러고서 산업 현장에서 엄청 열심히 뛰면 여성이 쭉 더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계속 구박하고 이놈의 인간은 옆에 아저씨는 말이야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온다는데 이거 갖고 우리 살겠어 하면서 자꾸 구박하면 나중에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요즘 이혼을 많이 한다네. 더 힘이.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더 빨리 이제 꺾어져 갖고 남성 시당 되는 거야. 이게 한나라 때 있잖아요. 한나라 때 중국의 한나라 때서부터 유진 남북조를 시를 거쳐가지고 당나라쯤 되면 요게 물질 사회. 그럼 당나라쯤 이제 반전해갖고 당나라 때 이제 정신적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 물질 세계가 한번 오면 정신 세계가 한번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당나라 때 뭐가 많이 나와? 철학도 나오죠. 뭐가 나와? 큰 시인들이 엄청나게 나와. 당나라 때.
그게 다 정신적인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 막 엄청나게 그다음에 이제 유진 남북조는 거의 전쟁의 역사야. 그냥 한 300년 동안 허건날 언제 땅이 내가 뺏었다가 언제 땅이 뺏기는지도 몰라. 어떻게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지. 그러니까 전부 물질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전부 땅 따먹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당나라 때 이제 정비가 많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사회가 되면서 큰 시인들이 뭐 엄청나게 나오죠. 우리도 지금 극하잖아요. 물질이 지금 극하잖아요. 그래서 각 시마다 지금 뭐를 주장해? 전부 무슨 시를 만들겠다 막 주장을 해. 사람이 우선인 시를 만들겠다. 뭐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다. 전부 그러잖아요. 그게 뭐에 지금 극해서 그런 거예요? 네? 물질이 지금 극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저 조시 아저씨 맨날 까다가 그냥 엉뚱한 짓 해갖고 나한테 욕 엄청 먹고 있잖아, 지금. 예? 그 물질의 극한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누가? 지도자는. 그건 일반 민중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게 기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중이라고 그러지. 근데 지도자는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서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지. 이 기가 다 그런 거예요. 이기지묘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와 기는 두 가지 물건도 아니고 한 가지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묘함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불상리, 서로 떨어지지도 않고 불상잡, 서로 섞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보 같은 분이 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티격태격했죠, 이렇게. 이게 이인이 기인이 뭐 그때 조선시대 왜 이렇게? 그때나 지금도 논란하죠. 그때는 그 유정자들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유정자는 리야 기야. 구조적으로 보면 그게 리잖아. 그리고 그걸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층은 리고 피지배층은 기가 되는 거지.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리가 막 움직인다. 에? 지도층이라 그래갖고 여기 와서 간섭하고 저기 와서 간섭하고 아무 데서 와서 막 간섭하면 그게 리나 이거야. 그거는 기지. 그러니까 욕 바가지로 먹는 거지. 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민중들이 잘 움직이도록 원리를 제공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안경을 썼잖아요. 지금. 안경이 주요? 얼굴이 주요? 얼굴이 주잖아. 그러니까 주와 객을 끊임없이 이렇게 나눠. 끊임없이 봐야 돼. 뭐가 핵심이고 뭐가 덜 핵심인지, 뭐가 주고 뭐가 객인지 그걸 끊임없이 봐야 돼. 불가에서도 밥을 먹을 때 먹어줘야지 내가 주가 되는 거지. 내가 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먹히면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지. 그럼 글이 다 이거 뭐 객이지 뭐. 제가 주지. 우리가 주라고 생각했던 것과 객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바뀌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면서도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 성쌤이 이제 그거를 절대 딸려가지 말고 주체적으로 가져가면 그게 주가 되는 거지. 주체적으로. 기가 한 번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그 설명하신 거는 그 그릇 기자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기운 기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기운으로. 이치가 있으면 이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거는 이제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릇 기자는 그냥 형상이고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자는 이제 기운을 쓰는 거예요. 전기할 때 그거는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냥 만들어낸 거지 뭐 실제로 뭐 글하고 뭐가 똑같은 게 뭐가 있겠어요. 기발 리승까지만 오늘 보시고, 기발 리승 1도라고 돼 있죠. 거기 6페이지에 보시면 기발 리승 1도. 기가 바라면 보셨어요? 기발 리승 1도. 기가 바라면 리가 탄다. 이게 탈승자잖아요. 1도. 하나로 간다. 퇴계는 사단을 리가 바라면
기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리발이 기수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여기서 이제 욕을 먹는 거죠. 리가 바란다. 리가 바라냐 이거야. 칠정을 기발이 이승지 이렇게 해놨어요. 두 개의 존재 구조를 설정하고 있는데 율곡은 이발이 기수지는 그릇된 거다. 오로지 기가 바라면 리가 위에 탁 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상. 팔이 움직였어요?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움직이면 어떻게 돼? 기가 이렇게 움직였죠? 기가 바랬죠? 그럼 리는 어떻게 돼? 이 새끼 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움직였네?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여기서 야 인마 너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지시를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야 다시 팔 걷어들여라. 그럼 팔 걷어들일 수 있잖아. 그게 탄다는 거지. 이렇게 타서 이제 조종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이제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좀 빠르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딱딱하죠. 이해는 갑니까? 네? 아니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저는 솔직히 이쪽보다는 서양철학 쪽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양철학은 이가 뭐고 도대체 기가 뭐냐 이게 말만 들었지 솔직히 많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만 단서만 딱 잡으면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만 보면 뭐 어려운 게 크게 없는데 기 하나만 가지고 뭐 기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이제 서화당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소강절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기 유물론으로 이제 해석하면 우리가 사람이 생긴 건 뭐예요? 이게 취산이라 그래 그냥 이게 다 기잖아. 기 이렇게 기가 있어. 그러다 이렇게 하고 이게 탁 뭉쳐졌다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또? 전부 흩어지잖아. 다 흩어져 버리잖아. 그럼 죽은 거라고 보는 거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아니, 이게 보여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잉태돼서 그게 취됐다는 거야, 취. 이게 탁 뭉쳤다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확대돼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100년 살다가 다시 또 이렇게 눈은 눈대로 맛이 가고 유는 유대로 맛이 가고 전부 다 막 흩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자꾸 따져대는 거는 신유교를 이제 본래적인 거를 끌어가지고 다시 그 민중들을 이제 민중의 사상을 이제 끌고 가려다 보니까 불교적인 요소를 많이 끌고 가야 되잖아. 좋으나 싫으나. 그래서 이제 리와 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하는 게 리는 바라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율곡은 아니죠 태계가 존중하는 주자 같은 분들은 이제 리도 바란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나중에 후학들이 오리지널 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 간에 또 그렇게 해석하면 더 이상 논란할 여지가 없잖아. 오리지널이 있다. 오리지널 움직이지 않는 오리지널이 있다. 그리고 가끔 바라는 게 하나 있다. 그 때문에 리가. 그러면 뭐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지. 이게 아까 우리 홍쌤이 꼭 이걸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골 아프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왜 누가 죽었어요? 1년을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3년상을 지내야 된다. 1년상을 지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엄청 논란을 했잖아요. 학자들 간에. 예속 논쟁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되게 웃긴 놈들이라고 막 그럴 거예요. 미친놈들 아니야. 그거 갖고 왜 막 피비린내네 하면서 싸움하고 죽이고 막 살리고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5.16 지금 뭐 혁명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적으로는 쿠데타라고 이미 규정했잖아요. 그럼 그게 한참 논쟁을 했죠. 지금은 이제 조금 가라앉았지만 또 언제 또 불붙을지도 몰라. 그리고 또 요즘 우리 건국일이
1948년이나 45년이나 그거 갖고도 싸우지. 근데 그거 왜 싸워? 아니 민중들이 지금 잘 먹고 살고 귀찮은 사람한테 만약에 그거 왜 따지고 지랄해? 개새끼들 말이야. 우리 먹고 사는 데나 정신 차리고 해주지. 그거 왜 따지고 지랄하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역사라는 걸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대는 치열하게 싸운 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만약에 치열하게 싸우잖아? 그럼 이게 몇십 년 있다가 아니면 몇백 년 있다가 후손들이 봤을 때 아 그때 그거 왜 싸우고 지랄하냐 그거? 뭐가 다르냐 이거. 우리 예속 논쟁 그거 할 때 지금 보면 참 싸울 게 없었나 이거 가지고 상폭 1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떠냐고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바로 우리하고 직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지식인들은 늘 이제 그 투쟁 정신이라는 게 투쟁이 그 토론하는 거잖아요. 토론이라는 게 토자가 원래 말싸움이 아닌데 칠토차잖아요. 토자가 그 론자는 말씀론이고 말로 치는 거잖아요. 그 직역하면 그런 건데 실제 그게 아니고 토라는 거는 연구하다는 얘기예요. 연구하다는 의미예요. 토자가 론은 강론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연구한 거 가지고 발표만 하는 거야. 그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니도 연구해가지고 강론해라. 거기서 막 요즘엔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 토론을 가면 그냥 짱이 되는 거야. 아니 정신 있잖아요. 순발력이 늦은 사람도 있어. 머리 되게 좋은데 거기서 못 나가. 토론 못 나가. 그런 사람들은 그 그냥 연구 논문이나 써가지고 그냥 발표나 하고 텔레비전 나오면 죽는 줄 알고 안 가. 실제 실력자들은 어때요?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의학상이 막 나올 지금 뭐 이제 기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봤어요? 아 지금 곧 우리 성균관대학에도 그 물리학 이영희인가 그 아주 그 엄청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곧 이제 물리학상 받는다고 지금 그래요. 카이스트에도 하나 있고 또 몇 군데 대학이 서울에도 뭐 빈내리인가 뭐 교수 하나 있고 그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거 봤냐고. 토론할 시간이 없다니까. 왜냐면 연구하기 바쁜데 저기 어떻게 토론하러 그렇게 다녀. 진중권이 그렇게 말 잘하고 유시민이 그렇게 말 잘하는데 그 논문 제대로 낸 거 봤어요? 논문 못 낸다니까 그 사람들은. 논자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냥 순발력이 엄청 강해갖고 난 도대체 말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 말을 그냥 어떻게 잘하는지 그건 못 이기잖아. 당대 어떤 사람도 다 넘어가 거기에. 맞나보다. 그다음 또 딴 놈이 딱 얘기해요. 저 새끼 말 좀 안 해. 원래 또 아니 장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자가 분명히 둘이 붙으면 한 놈이 말이 맞으면 한 놈만은 분명히 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 말 들어보면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얘 말 들어보면 얘 말이 맞는 것 같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비론을 한다는 거야. 양비론하면 같이 공격한다는 거야 나를. 그 판사 얘기 나와요. 장자에 보면. 아니, 판결하러 오잖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서로 말이 맞다고 판결하러 해달라고 소를 구하는 거 같잖아.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반박하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 그럼 이쪽 편 들으면 누가 수긍을 안 해? 이쪽 수긍 안 해. 이쪽 편이 맞아. 그러면 누가 수긍 안 해? 여기 수긍 안 해. 그럼 둘 다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어떻게 판결도 안 해줘. 그따위 판결하자고 나를 공격한다는 거야. 영원히 접점 못 찾는 거죠. 근데 진짜 실력자들은 그거 토론에 나올 시간 없어요, 지금. 뭐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뭐 15시간, 16시간씩 연구실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 논문 쓰기 바쁘고 실험하기 바쁜데, 엉덩이 딱지 띄기 바쁜데 언제 토론을 해요. 뭔 얘기하다가, 그렇지. 얘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는 엄청나게 치열한 거라도 그게 의미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 후손들이 우리한테 그 바보 같은 짓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왜 그걸 했는지. 그럼 지금 현상은 어떤가? 그럼 지금 또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해야 되는데 조선조 때는 막 목숨을 내놓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리지도 않아. 끽해야 자리 잘려. 자리 있는 자리 뺏기는 자리인데 죽지도 않는데도 지금 말 못하고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우리 형님이야 뭐 이제 가끔 까시긴 하는데 자유로운 몸이라. 하여튼 요거는 요 정도로 하시고 다음 주에 요건 마저 하겠습니다. 한 3분만 쉬셨다가
저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우리야 뭐 그런데 자식들하고 이제 손주 손녀들이 걱정이 되는. 김 박사님 내일 일곱 선생 유적지 간다 해서 네. 한 2분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2년을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 율곡 선생 묘역이 자원서원이야 자원서원. 선조가 50살도 안 돼서 율곡 선생 들어가시니까 너무 애통해갖고 복장을 친다 복장. 60일인가 90일을 치렀는데 직원을 2사람 유명한 직원을 불러갖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명당을 찾아라. 그래서 한 보름여 찾아갖고 와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그래갖고 정 회장, 보고를 드리는데 말을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 찍으라 그래. 그러니까 아들한테 찍으라 그래. 안 똑바로 아래라 이제 도성지가 그러니까 아래는데 명당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요새도 그렇지만 할아버지 묘소 쓰고 아버지 묘소 쓰고 아들 묘소 쓰고 손주 묘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당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어머님 묘소 위에 있어. 위에가 명당입니다. 그 어머니 묘소가 어디냐? 신사임당 묘소 위에가 명당이야. 그러니까 선조죠 그때 임금님께서 답변을 못하죠. 왜냐면 그게 유교 쪽으로는 영묘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2, 3일 고민하시다가 내일 그 얘기 하려고 했더니 오늘 말씀하시네. 남조백과를 몰아놓고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용매를 써야겠다. 일부 이제 신하들이 반대하는데 그걸 강행을 하죠. 그래서 그 장례 치르는 날 임금이 친히 거기 나가시는데 구름이 자색. 구름이 자색 구름이 보라색 자색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운서원이야. 자운산이거든 거기. 자운산.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시장께서 이놈아 자운서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율곡 선생님하고 신사임당 모셨다. 그러면 왜 자운서원이 되냐? 그 설명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거라. 그러니까 이걸 쉽게 바꿉시다. 율곡 선생님 유적지로. 그래서 그때 바꾸는데. 그 형님 계실 때 한 거예요? 네? 형님 계실 때? 유명한 서예가한테 율곡 선생님 이제 편판 보세요. 잘 썼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저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작품을 안 받으셨어요? 안 받고 내가 쓴 글자가 여기 걸리는 거 말이죠. 영광이다. 자기가 손짓. 걸었는데 진짜 잘 썼고요. 박 대통령이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몰래 갔잖아요. 가서 김일성 주석하고 저녁을 먹는 저녁 먹고 차를 마시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 부장이 율곡 선생님은 율곡 선생님이 이제 개성에 소원이 있었고 파주에 있었는데 주로 개성 가기 있어요. 그 개성 있는 소원이 보부예요. 북한에서도. 근데 율곡 선생님 묘소가 남한에 있죠. 근데 이우락 정보부장이 남한에 있는 줄 몰랐어요. 얼떨결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또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각하 김일성 주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율곡 선생님 이걸 친다. 그리고 그 서원이 보물 지정돼 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남한에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거 알 수가 있다니까. 이 부장, 임장, 그거 참만 찾아봐.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거예요.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네 하나 그냥 통째로 드러냈어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건데 70년대 초니까 드러냈어요. 그리고 거기 소나무 하나 멋있는 거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신고 동네 드러나고 이주시키고 잔디를 깔고 정비했거든요. 묘소가 이렇게 신기한당 묘소 율곡 선생님이 녹진한데 쭉 내려보면 저쪽에 영주 부석사 같이 이렇게 높지 않지만 멀리 쭉 내려다 보이죠. 아주 진짜 명당이죠. 그래서 저기 의정부의 검사장, 법원장, 국정원지부장 이런 사람들이 발령받으면 꼭 인사 오는 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시장한테는 이제 그 부탁을 안 하고 꼭 전화가 오죠. 안내주면 제가 계속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여기가 진짜 명당이라는 거는 내일 아마 가보시면 이 참 별로 높지 않은 산에 그리고 소나무가요. 우리나라 조선 소나무 기가 막힙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후손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율곡 선생님 후손들 뛰어난 분이 있나요? 명당으로 하면 그때 보통 그러잖아요. 명당에 이렇게 보시면 후손들도 뭐 그때
거의 가을에 율곡문화제 할 때 한실의 결장을 지금도 해요. 그때 그 후손들이 나와서 아니 같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후손에 당연히 있으시죠. 네, 근데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49에 들어가 예, 워낙 퇴계 선생님은 70년을 사셔가지고 그 화석정에 보면 시 8살 때 쓴 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나는 믿기질 않아요. 이거 막히거든. 내가 이거 책에 나왔던 책에 썼던 거 내일 한번 네. 누가 회장님이 한번 아니요, 저 옆에 자는 거예요. 예, 성. 내일 한번 가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아니 내일 가시는 분 우리 저기 승표 형님이 그 부시장으로 계실 때 무척 많이 다니셨구나. 그래서 그 경기도 문화재로 있는 거를 제가 그때 이인재 시장이 이제 우리 문화관광국장 출신이거든요. 이경재 그 형님. 그 머리 좋은 지가 이제 아버님이 광주 고등건설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야 이게 경기도 오죽헌은 국가문화재인데 그건 태어나기만 한 거지 3살 때까지. 그래서 국가문화재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국가문화재가 2017년도가 10년을 됐죠. 그때 계속 동아일보에 내고 막 했는데 되게 그리고 이제 5만 원짜리고. 아니 그 똑같은 거 세 개를 이제 복사한 거예요. 그게 그 프리트가 종이가 떨어져가지고 열대포 얘기하는데 아니 원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복사해 갖고 와도 되는데. 그 저기 꼭대에서 거기에 나오는 싫었던 거죠. 13쪽에 보시면 제가 어떻게 배열을 했냐면 13쪽에 1번 정조가 이르기를 함양 공부가 가장 어렵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나는 함양 공부가 부족해서 언제나 느닷없이 화를 내는 병통이 많다라고 하였다. 또 뜻을 확립하는 것이 학문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근본이 된다. 마치 집을 짓는데 먼저 기초를 쌓는 것과 같아서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기울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함양 공부라고 이렇게 제가 배열을 하고 맨 마지막에 뭘로 놓냐면요. 그 290쪽에 보시면 290쪽에 보시면 81번 마지막에 찾으셨어요? 단정하고 엄숙한 자세는 비록 외면의 공부이지만 지경, 이 경을 딱 잡는다는 거거든요. 지경을 하려면 이러한 자세를 버리고는 딴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경은 무엇보다 먼저 눕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럼 벌써 느낌이 어떻게 오세요? 정조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요? 느낌에. 바른 자세 군주라고 딱 보이지 않아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밑에 영윤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문헌을 통해 드러난 정조의 삶은 이른바 바른 생활을 실천한 군주로 나타난다. 그가 정자의 바른 생활. 여기 아까 정자라는 게 정의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까칠한 사람이죠. 이 주작을 다 뼈대를 만든 사람들이니까. 바른 생활, 즉 지경을 통해 매사 엄격한 삶을 강조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자의 삶과는 정반대였던 누구? 소동파의 삶에 대해 비판한 것도 그의 평소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소동파는 매사를 정자와 반대로 했대요. 그러므로 정자가 정좌를 한 데 반해, 그러니까 정의천이죠. 정의천은 벌써 깐깐하게 딱딱 앉는 거예요. 소동파는 어떻게 했어? 들어 눕기를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점에서 소동파는 병통인 심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조가 깠어요. 소동파가 또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조가 소동파를 깐 거야.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들어 누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학자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면 아주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일단 그림이 조금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정조가 화를 잘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느닷없는 화를 내는 병통이 많다고 자기가 이실직고 하잖아.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쌤이 심리 전공 하셨다고 했죠. 이런 거 보시면 좀 그려져요? 어떻게 어떤 스타일 같아요? 소심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네. 딱 그런 말씀 하시니까 딱 틀어보면 그런 게 보여요. 저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글을 쭉 보면 소심하면서도 질라고 안 해. 나중에 막 쫓아내요. 신하들이, 말 많은 신하들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건 너 다음부터 오지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소통이 안 돼, 나중에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좋은 것만 많이 이렇게 정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드러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불통군주 나중에는 완전 불통군주. 다른 게 많아. 다른 게 많아, 진짜. 담배를 엄청 좋아하고 술은 또 거의 안 마셨잖아. 담배를 엄청 폈죠, 담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화내는 거 있잖아요. 화는 불교에서는 복을 싼 만큼 덕을 싼 만큼 복이 온다 했죠. 그러니까 이만큼 덕을 싸면 복이 이만큼 온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뭐 이 집만큼 덕을 쌓다 그러면 이 집만큼 복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싫어하는 거야? 이 복 오는 거를. 시기 질투하는 놈이. 이게 화라는 거지, 화. 이게. 화가 요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화를 이렇게 내면 화가 나오잖아요. 화가 나오면 그 오는 복을 갖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못 오게. 그거 시기 질투의 화신이야. 화라는 게. 그래서 화가 이렇게 쏙 나오면 오는 복을 갖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고 계속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인도 한번 저도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빵빵 되긴 더럽게 빵빵 되는데 서로 먼저 가겠다고 빵빵 되는 건 더럽게 빵빵 되는데 진짜 화내고 이런 거는 진짜 드물더라고. 잘 못 봤어요. 아무리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해도 화를 내면 그나마 더 덕산 거 다 없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세뇌를 하도 시켜놔가지고 걔는 계층 게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계급이 확 정해져 있잖아요. 수드라도 있고 수드라는 네가 잘못해서 수드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전생에 덕을 못 쌓아가지고 수드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건 네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너 앞으로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싶어? 크샤트리아라고 태어나고 싶어? 또 수드라로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수드라로 태어나고 싶으면 막 살아라 그러고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로 태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라? 덕을 많이 써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사고 치겠냐고. 얼마나 세뇌가 잘 되는지 말도 잘 들어. 너는 빨래만 하는 수드라야. 그러면 빨래만 평생 하란다는 거야. 그 겐지스강 가가지고. 그러니까 야 세뇌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지. 그러니까 13억 그 인구가 질서 정연하게 그래도 가죠. 참. (17쪽) 한번 보세요. 17쪽. 17쪽. 5번. 사람이 하기 쉽고 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성내는 것이 가장 심하다. 가령 성질이 날 때 사리를 살피지 않고 먼저 성질을 부리고 나면 화가 더욱 치밀어 이를 도리어 그르치니 성질이 가라앉은 뒤에는 후회스럽기 그지없다. 나는 비록 수양하는 공부는 없지만 언제나 이런 점을 경계하고 있다. 어쩌다 화가 나는 일을 만나면 반드시 화를 가라앉히고 사리를 살필 방도를 생각해서 하룻밤을 지낸 뒤에야 비로소 일을 처리하니 마음을 다스리는데 일조가 됐다. 그동안 성질을 엄청나게 많이 낸 거죠. 성찰하는 차원에서 낸 거예요. 쓴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성낸다는 게 참. 일찍 죽은 거 아니라니까, 누님. 정상으로 죽었다니까, 왜 자꾸 그래. 이거 정상으로 죽은 거예요. 그때 평균 수명은 살았어요. 아니요. 그건 장수하신 거고, 대부분 요때 50년 정도면 밖에 못 살았어요. 요때, 대부분. 근데 이제 관료들, 이게 뭐 정치인들은 좀 오래 살았죠. 잘 먹고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못 먹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너무 잘 먹어서 또 병 나잖아.
막 보시다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 없어요? 20쪽 볼까요? 20쪽? 20쪽 8번. 천하의 모든 일이 규모가 확립되지 않고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 크게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 작게는 음식과 기거가 하나라도 규모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규모를 먼저 세우지 않고 문득 일을 하려 한다면 질서가 없이 산란해서 수습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몸이 건강하려면? 그렇죠. 음식. 마시고 먹는 거. 마시고 먹는 것만 일단 잘하면 몸이 아주 튼튼하죠. 근데 이게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외재적 가치가 투입이 되죠. 약물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균형이 이제 맞아지죠. 그럼 나라 운영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나라 운영하는 거? 예하고 악. 예하고 악. 우리 모범 선생님 확 나와. 예하고 악이야. 예는 질서라고 하고 분이라고 하죠. 악은 화라 그랬죠. 화. 그 화라는 게 이게 그 하모니, 조화. 그건데 그게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외재적 가치가 뭐예요? 형정이라고 그랬죠. 형벌의 정치. 형벌의 정치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 균형을 또 맞춰주죠. 그런 것도 이제 정주가 지금 그런 얘기를 슬쩍 비친 거죠.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잖아요. 수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안 해요? 성공했어. 수신해가지고 제가 했어. 제가. 그리고 치국했어. 지금은 평천하. 평천하는 지금 누가 평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천하를 태평하게 해요? 맨날 말썽꾸러기 같은 거. 화가 나지, 화가 나.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발 잘해주기만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수신은 계속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됐던, 나라를 다스리든, 뭐 천하를 다스리든 수신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릴 만한 게 제가. 이 제가라는 게 가를 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 집이 아니라고. 네, 여기서 말하는 가는 집 가짜가 아니고 경기도 정도에 말하는 대부 정도. 내일 율곡 거기 비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통정 대부 뭐 이렇게 써 있죠? 그 정도 레벨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수준? 대부분 지금 뭐 거의 차관급이지, 차관급. 차관급. 검찰사보다 좀 작고 광역시장 정도 임명. 그러니까 광역시장 여기 경기도지사가 차관급이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판서가 이제 장관이니까 장관보다는 조금 낮은. 근데 실제로는 요즘에 선출직이 돼가지고 장관보다 더 높잖아. 계급은 차관급이라고 할지라도 차관급을 예우를 해주지만 실제로는 뭐 권한이 뭐 훨씬 크잖아. 이 장관보다. 선출직 되고 나서. 그래서 가의 수장이 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해서 그러니까 이건 육아 철학이니까 육아 철학은 철저히 뭐다?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 공부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